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 뒤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왜 오셨을까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항상 설명회를 쓰면요, 제가 이제 입시 맨 뒤에 이제 연사분이 누구신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냐면은 그게 이제 메인일 테니까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정시 얘기를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제 저도 사실은 준비했던 얘기가 이제 관련 얘기라 가지고 아마 좀 맥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게 딜레마인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사실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고2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게 너무 반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딜레마를 또 매년 겪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지금 결국은 제 선택은 이거였어요. 저 너무 지금 이제 마음이 이 가벼운 게, 사실 1학년 때는요, 정말 내신 대비를 위한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정말 재미없습니다, 사실. 막 문제 반복해서 풀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게 수학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고2도 내신을 포기할 순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 수능이 지금 다가왔다. 아이들이 이제 다 정시한다고 그런다. 나 이제 내신 안 한다고 그런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제가 이제 저의 파회책은 결국은 이거였어요. 내신 대비를 수능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2학년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과거 2학년 아이들한테 뭐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인데,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일단은. 수학을 잘 하자. 그리고 시험에 관계없이, 일단 네가 이제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면 어떤 시험이든 잘 보게 해주겠다. 이게 내신만을 위한 내신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문제 유형을 막 암기하고, 문제집의 유형 분류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걸 달달달달 공부 많이 한 학생들이 이 주변 학교 내신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게 너무 우리는 입지적으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이들 정시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학교 시험이 그렇게 해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정말 나오는 문제가 너무 돌려 나오니까는 진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학원 수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례로 뭐 예를 들어서 건대부고라든가 그런 서울 잠실 쪽으로만 가더라도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학교들 중에서도 내는 문제를 돌려서 출제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럼 그런 아이들이 내신 수업을 저랑 같이 했을 때 괴리감을 좀 느껴요. 왜냐면 저는 내신 때 그런 걸 하진 않아요. 그런 건 아이들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단서 조건. 근데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수업에서 하진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장기적으로 수능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이게 원래 방학 때 메인 골자는 결국 이 분석은 방학 때. 주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분석 수업을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방학 때 하고 있는 수업은 내신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수능을 지향하는 수업이고, 근데 EBS 문항은 지금 이제 막 나왔죠. 수능 특강 등의 이제 문제를 학기 중에 제가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것에 대한 변형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말이 변형이지 창작 문제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힘을 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푸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주는 수업, 그런 거를 저는 좀 지향하면서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 목적은 이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듣기 싫은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거 이제 주로 누가 하시는 멘트냐면, 고3 수학 강사님들. 이제 고3만 하시는 수학 강사님들이 항상 설명회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신 하던 아이들은 이렇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편견을 사실 너무 깨고 싶은 거고, 사실 깨는 수업을 이미 하고 있지만, 내신하는 아이들도 그렇지 않다, 사실은. 내신에 대한 편견을 좀 지워서 내신만 대비하던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러 갔을 때 당당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게끔, 다시 준비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저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교재가 되게 특별한 게, 물론 뭐 다들 자기 교재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교재가 300페이지면 거기에 문제가 한 150페이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이제 개념 설명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서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년 매년 어떤 수업 준비를 해가면서, 사실 뭐 다른 분들의 어떤 교재도 다 레퍼런스로 참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수학 교재가 크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책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적혀 있고 문제가 나열돼 있는 부류. 근데 이건 저는 과제입니다. 간단하게 개념 적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는 건 과제고, 반면에 교재에는 교재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재에는 사실 뭘 담아야 되냐면 진짜 아이들이 혼자서는 못하는 거. 제가 이제 학원 수업하면서 가장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아이들이 혼자서 못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독이 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걸 전 안 해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 그건 혼자 해야 돼. 그건 네가 해야지 학원 왜 다니니? 그런 걸 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딱 분리가 잘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하는 친구면은 시너지가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그걸 안 하는 친구면은 조금 이제 멀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독이 될 때도 있는데, 어제 저는 학원 수업은 아이들 스스로 못하는 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뭐 길게 분석하는 것도 분명히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기 좀 힘든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놔야 되고, 과거에는 제 교재가 거의 백지 교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필기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몇 해 경험해보고는 이렇게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은 다 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작전은 교재는 예쁘게 꾸며서 나눠주되 수업 때 교재를 일찍 안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요, 교재비가 없는 대신에 교재를 한 2주 늦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먼저 진행을 해요. 요거 교재를 뽑으면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을 이제 단원별로 프린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프린트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고 한 2주 정도 뒤에 교재를 제가 줘요. 그럼 거기 이제 복습을 시켜요. 교재에다가 필기 같은 걸 옮기면서 복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1, 2월 달에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수업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디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엄청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다 까먹는데. 근데 이게 까먹는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깨달은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대략 한 제가 지금 이 학원 강사 경력이 한 7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시점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왜 까먹지? 너무 답답한데? 난 알려줬잖아. 근데 넌 왜 모르니? 근데 결국은 이제 저도 까먹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까먹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은 까먹는 아이들이 그걸 다시 되새길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부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내가 했던 공부를 얘들이 하게 하자. 사실 저는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거고요. 스스로 평가를 해봤을 때 저는 그냥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이게 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결국 공부는 복습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원 수업을 듣는 것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면요. 아이들은 그걸 한 번 듣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한 번 듣고 이해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 잘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 수업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딱 들었을 때 좀 애매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체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복습이 무조건 필요한데 아이들이 복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1차 복습은 이렇게 해라. 2차 복습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3차 복습은 이렇게 해라. 여기 이제 한 달이라고 한 건 방학 때는 텀을 좀 길게 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교재를 나눠주면서 너 한 달 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해라. 그러니까 1월 초에 수업했던 걸 2월 초에 아이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고 있어요. 왜? 교재가 지금 텅텅 비어 있으니까 제가 교재를 펴보면 복습을 안 한 게 바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4차, 5차는 자연스럽게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가르쳐 놓은 걸 아이들 머릿속에 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복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답 노트는 당연하게 이제 거기에 병행이 되는 거죠. 오답 노트는 테스트랑 워크북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맞은 문제가 다시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셨을 때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좀 소스를 제가 한번 제 기준에서 한번 드려보면요. 요걸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시키는 건 물론 부모님은 못 시키시죠, 사실은.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던져봤을 때. 그럼 제가 이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그걸 고쳤을 때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 몇 가지 소스만 드리면 제일 심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채점입니다. 채점을 반드시 그 문제를 풀고 자리를 뜨기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참 오만한 말씀이지만 과거에 수학 시험을 볼 때요. 제가 시험을 끝나고 나오면 제가 몇 점인지를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못 푼 문제만큼 저는 깎여요. 왜? 풀면 맞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풀었는데 왜 틀립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풀었으면 맞아야 돼요. 못 풀었으면 틀리는 거예요. 못 풀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풀었는데도 틀리죠.
그럼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면 평소에 채점하는 거예요. 평소에 채점을 해야 내가 이렇게 풀었더니 맞았네. 나 이렇게 풀었는데 계산 실수했네. 나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아서 배 좀 아파가지고 나 좀 그랬더니 역시 많이 이거를 평소에 그렇게 아이들이 숙제하고 학원 그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데 너무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로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00문제, 200문제 풀어서 제가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은 거의 다 습관을 고쳐놨는데 지금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학원에 딱 옵니다. 6시 수업이면 5시 50분에 와서 채점을 막 하죠. 100문제 채점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나 봐요, 아이들은. 한 번에 100문제를 채점하는 게. 근데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왜 맞았고 왜 틀렸고에 대한 생각은 이미 사라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미 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주려면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그래서 한 20개씩. 왜냐면 일단 학교 시험에 20개 나오니까. 한 20문제씩 해가지고는 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수능 대비했을 때는 한 30개씩. 그러니까 한 20개에서 30개씩 끊어서 채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툭 던져서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히 맞았다고 채점된 문제 중에 다시 풀어야 될 게 무조건 있는데 그런 걸 안 걸러내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억지로라도 걸러내게끔 이제 오답 노트에 넣어가면서 이제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아이들 특성상 이걸 내가 체크하는 순간 이게 오답 노트에 들어가? 그럼 숙제가 많아져? 그럼 체크를 안 해. 지금 사고 회로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잘 어쨌든 네 인생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잘 회유하면서 한 명 한 명이랑 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맞은 문제를 다시 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맞은 문제도 보자마자 맞은 문제가 있고 고민해서 맞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퀄리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공부로서 조금 더 저는 요새 이제 중독된 멘트가 있는데 메타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건 결국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미적분 수업 개강했는데 그때 처음에 한 멘트가 이거예요. 너는 미적분 공부를 왜 하는지를 생각을 일단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왜 하냐면요. 아이들이 내신 시험 봅니다. 3학년 1학기 때 주로 보죠. 근데 그거 볼 때쯤에 아이들 수시가 보통 중요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이제 가면은 이제 2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년의 내신 점수가 그리 좋지 않다. 그럼 미적분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아이들은 미적분 공부를 왜 합니까? 수능을 위해서 합니다. 수능에 미적분 문제가 8개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지금 미적분 공부하는 이유가 그 8개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8개 중에 한 6개 정도는요. 한 달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2개가 남거든요. 그 2개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일단 합니다. 그러다가 뭐 잘 되겠지, 안 되겠지,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공부하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를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좀 중독적으로 하는 멘트가 메타적으로 좀 공부해라. 채점을 한다는 것다가 이제 그런 일환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건 아이들이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부모님들이 얘기해서 할 일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할 것인데요.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비단 수학뿐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노트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저는 좀 과하게는 분야별로 만들라고까지 한번 지시를 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수학 원 공부하는데 그거 요새 진도 추세상 그 도형 파트를 최근에 공부했거나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을 겁니다. 도형 파트는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예요. 그럼 그 도형 파트에서 아이들이 도형을 어려워하거든요.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을 잘 못 옮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각 세타가 있는 걸 여기에 세타랑 같다는 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의 성질을 여기에 연계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해설지 보면 이거였네? 그러고 또 넘어가고 다음에 또 못 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이들한테 야 니네 각 노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각 노트를 각에 관련된 정보만 모은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내가 못 옮긴 각의 정보를 거기다 써놓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걸 내가 놓쳤다. 근데 그 각 노트가 언제까지 갑니까? 그 수능까지 가죠. 그럼 지금이 2025년 2월이니까 한 대략 1년 9개월 정도를 모으면 거기에 아이들이 모르는 각은 다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왜 그 생각을 안 하나 전 싶은 거예요.
그 누가 알려주면은 충분히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 어차피 할 거잖아. 그럼 조금만 모아두면 나중에 그게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강 노트 만들고 또 나중에 이제 적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의 적분 단원에서 이제 적분 노트 만들라고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발견 못한 어떤 적분의 형태들만 모아두는 거죠. 적분 노트도 만들고. 근데 어차피 하는 공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따로 뽑아가지고 뭘 해라. 뭐 틀린 문제 이렇게 오려가지고 오답 노트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차피 공부했는데 내가 이거 몰랐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냥 기록만 해놓자. 그럼 그게 이제 자산이 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 어차피라는 단어가 되게 아이들한테는 이게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 복습시키고 있고요. 학기 중 수업, 3월 달에는 한 단원씩 이렇게 쫙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는 저희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자체적으로 좀 변형하는 문제들, 최근의 기출 문제들, 왜냐면 이제 아직 내신 기출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도 시키고 있습니다. 3월 달의 수업과 4월 달에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수능의 대비 방향으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제 기본 마인드는 시험을 존중하자. 어쨌든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이면 존중해주자. 그래서 학교별로 시험 대비를 해야죠. 최소한 1학기까지는 열심히 해봐야죠. 우리 아이들이 또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학교별로 시험지 만드는데 되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학교의 시험지랑 똑같아지게끔 이제 만들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이제 다른 학교 내신 기출 문제도 들어가지만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들도 섞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말 누적 테스트입니다. 주말을 전 하루 종일 열어놓거든요.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 저희 부강사님께서 매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오더라도 시험 하나씩 볼 수 있게. 저 구구단 테스트. 저거는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테스트, 스피드 테스트인데요. 저는 조금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30문제를 30분에. 그러면은 보통 1등급 받는 아이들은 25점 이상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문제 수가 많으니까 쉬운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시험 기준에서 한 10번에서 15번 사이. 그 정도 난이도를 30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원래 저거 수업 시간에 하는 건데 올해는 조금 더 아이들 좀 빡세게 케어하고 싶어가지고 저걸 주말로 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고난도 테스트를 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리닉 시간에 그냥 자습만 시키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요새 휴대폰 중독자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방금도 저희 지금 강의실에서 클리닉 하는데 휴대폰 하나 뺏고 왔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무조건 걷어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제 교무실에 휴대폰 한 10대 쌓여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발적 강요로 아이들 거를 좀 걷는 느낌으로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휴대폰이 좀 심각하다. 그런 느낌을 좀 문제점을 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개강했습니다. 미적분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결국은. 그게 언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미적분 수업은 1단계 수업이에요. 이번 게. 그래서 미적분을 처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여름 그리고 겨울 2단계, 3단계까지. 저희 반은 고3 수능 끝까지 가는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능을 대비하는 심정으로 내신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학교 시험 그거 잘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저희 반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수능의 방식으로 대비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운영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2월 시간표고요. 여기에 이제 학기 중이 되면은 오전 특강만 빠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특강이 빠지고 수요일 낮 클리닉이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쨌든 좀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채점이랑 그리고 좀 분야별로 노트 만드는 거 그것만 한번 잘 전달 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